오늘은 여러분과 직접 만들어 떠나는 인공위성 대탐험 수업을 사전교육 진행할 이양지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수업은요, 실제 학생들이 이제 인공위성을 조립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이제 직접 체험해보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로 연결돼서 인공위성에서 받은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활용하는 부분인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더 잘 알아가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교육 목표로는 인공위성의 구조와 센서의 역할을 이해하고 데이터를 수집, 전송, 분석하는 전 과정을 체험하면서 위성 기술이 사회 문제 해결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저희는 이 수업의 교육 대상은 초등, 중학생이고요. 그리고 캔 위성 메이커 키트 우리들호를 사용합니다. 지금 선생님들 다 상자 받으셨죠? 이 교구를 사용하고요. 총 12차시입니다. 자, 총 12차시인데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 2차시는 인공위성의 정의, 역할 이해를 한번 배워봅니다. 그래서 위성의 개념도 알아보고 궤도, 구성 요소 등 기초 개념을 학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차시, 4차시, 5차시는 센서를 이해하고 캔 위성을 조립합니다. 온습도 센서도 하고 네오픽셀 RGB도 하고요. 자이로 센서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출력하는 실습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6, 7차시는 기지국 조립 및 이제 HC 1, 2 통신을 무선 통신을 이용해서 무선 통신 모듈을 설정하고 그리고 송수신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8, 9차시는 데이터 수신과 OLED를 출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GPS를 직접 받아서 GPS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수신하고 이제 OLED에 시각화하는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0차시는요, 생활 속 데이터를 시각화 체험을 해봅니다. 친구들이 직접 이제 공공 데이터를 들어가서 수집하고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인사이트 도출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1, 12차시는 10차시에서 했던 걸 바탕으로 12차시에 이제 직접 친구들이 프로젝트 활동을 합니다. 이제 어떤 데이터를 내가 선택할 것이며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나만의 미래 인공위성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 과정을 통해서 이 데이터로는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팀 프로젝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과 연계로 진행이 되고요. 데이터 분석 능력, 창의적 협업 역량까지 됩니다. 자, 1차 시에는요, 여기 보시면 이제 위성의 개념과 이제 인공위성의 개념과 궤도 개념이 나옵니다. 그리고 1차 시는 이제 이론이 좀 많아서 실습으로 구글어스를 통해서 내 위치가 어디쯤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고 이제 진로 탐색을 위해서 이제 인공위성과 관련된 직업을 탐색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 2차 시에는 우리 생활에 필요한 환경 데이터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이제 데이터 송수신인 이제 TX와 RX를 이제 개념을 익힙니다. 그런 다음 이제 이 교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프로그램 지금 다운을 받아 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주소가 나오지만 좀 치기 힘들다 싶으시면 화면 띄우고 싶은데 bit.ly bit.ly/ 한글로 디사캔이라고 치시면 제 패들렛이 나옵니다. 거기에 사이트를 올려놨으니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디사캔입니다. 한글로 디사캔. 또는 여기에 mindplus.cc로 사이트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디사캔. bit.ly bit.ly/disaken
네, 캔입니다. 캔. 우리 캔 이성이라서 D싹 캔으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화면을 이거 열면 되겠군요. 자, 저도 여기 한번 bit.ly 한글로 D싹 캔 하면 자, 여기 사이트에 보시면 자, 여기에 제일 처음에 마인드 플러스 다운로드가 나옵니다. 됐습니다. 네. 자, 이 사이트가 나오면 여기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되는데 수업에 가시면 다운로드 이 용량이 조금 무거워서 시간이 조금 소요가 돼요. 한 5분에서 10분, 빠르면 5분 정도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여기 다운로드를 누르시고 영어로 나오면 지금 영어랑 중국어로만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지만 일단 영어로 해주시면 뒤에는 이제 한국어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영어로 하시면 됩니다. 혹시 설치 이 화면이 떴나요? 네. 다운받는데 22시간. 네. 22시간요? 네. 그러면 일단은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우리가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립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니까 저희가 다운로드를 설정해 놓으시고 이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을 보면 안에 조립도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이제 조립도를 나눠드릴 거예요. 지영쌤, 저기 봉투에 조립면 설치 링크가 올라왔으니까 한번 다운받아 주시겠어요? 이 네오픽셀 보시면은 핀이 4개가 있는 분이 계시고 3개가 있는 분이 계시는데 뒤집었을 때 밑에 상표가 밑에 내려가고 마지막 밑에 거는 안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3개만 쓸 거예요. 3개만. 혹시 요 네오픽셀이 보면 핀이 4개이신 분 있고 3개이신 분이 있거든요. 네. 다른 거는 이렇게 끼워서 되는 거지만 얘는 혹시나 잘못 끼우게 되면 그라운드랑 이런 게 헷갈리게 되면 탈 수도 있으니까 잘 보고. 네, 올렸습니다. 사이트 밑에 보시면 아래쪽에 내리시면 네, 그거입니다. 설치 파일이 있습니다. 대부분 시간에는 통신 외에는 이렇게 사용하시다가 쓰시면 됩니다. 네. 잠시만요. 다운 받으셨어요? 네. 네, 떼셔야 됩니다. 네, 뚝뚝 끊으세요. bit.ly 슬러시 D싹 캔. 그 오늘 다 코딩 다 못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그리고 저희 이 센서가 네. 이렇게 서로 닿으면 네. 쇼트 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보면 이 GPS를 네. 여기 이렇게 놓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플레이트 위에 네. 다. 네네. 그런 식으로 네. 이렇게 닿으면 네, 다음은. 자,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 요 플레이트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모듈에 웬만하면 닿지 않게끔 플레이트에 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얘가 이제 보드나 이런 데 쉴드나 이런 데 닿지 않게, 나중에 수신부도 만약 하시게 되면 센서와 보드가 닿지 않게끔 놔두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충격에 가서. 자, 혹시 지금 돌아다니니까 거의 다 조립은 하셨던데 설치도 혹시 다 됐을까요? 혹시 안 되신 분 계실까요? 멈췄어요?
그러면 이제 아직 설치가 안 되신 분도 계시니까 잠깐의 퀴즈로 여기 보시면 패들렛에 보시면 제가 퀴즈 파일을 올려놨어요. 여기 보면 위성이 궤도에 진입했을 때 돌아가는 건데 그 퀴즈를 다운받으셔가지고 블록을 한번 코딩해 보신 시간 한번 갖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인공위성 궤도 진입 해가지고 퀴즈라는 게 있어요. 다운 다 받으신 분은 진행하시고 아직 시간이 부족해요 하시는 분은 다운 설치되는 동안 조립 좀 해주세요. 자, 이걸 다운 받으시면 설정에 가셔서 한글로 바꾸셔야 됩니다. 한국어로. 우리 스크래치 엔트리 다 해보셨죠? 여기 파일 프로그램 가서 프로그램 열기 들어가셔가지고 금방 다운로드 받은 걸 한번 열어볼게요. 자, 그러면 시작하기를 눌렀을 때 이제 이 인공위성이 발사가 됩니다. 발사가 돼서 궤도에 진입을 합니다. 진입을 해서 얘가 돌아야 돼요. 지구 주변을. 그런데 여기 보면 코딩이 빠져 있죠. 제가 살짝 옆에 여기 보시면 블럭을 빼놨어요. 이거를 넣어서 한번 퀴즈를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자, 설치 다 받으실 동안. 네. 자, 여기 보면 위성에 보면은 색깔이 있어요. 이 색깔을 감지해서 똑바로 돌아가게 하려면 이 세 블럭을 어떻게 끼워야 될 것인가? 여기 있는 걸 넣으셔서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어떻게 가야 될까요? 다 넣었어요. 다 넣었어요. 네. 자, 여기 보면 인공위성이 여기 초록색 선에 돌아가야 돼. 지구를 궤도를 돌아가야 되는데 선이 감지를 빨간색이 저 초록색이 닿았으면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 파란색이 닿았을 때 어떻게 이동해야 될 것인지 이거는 이제 친구들과 함께 이제 퀴즈식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토론의 현장이에요. 네. 네. 활기차고 너무 좋습니다. 네. 혹시 설치 아직 안 됐다. 나 조립 아직 안 됐다. 다 되셨을까요? 너무 반가운 소식이군요. 자, 여기 퀴즈까지 다 하셨을까요? 그러면 정답은 까만색이 닿으면 어떻게 돼야 되죠? 3보 움직이기 맞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닿으면 맞아요. 우회전이죠. 그리고 파란색이 닿으면 정답입니다. 너무 아까 토론하셨는데 저기 정답을 맞추셨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친구들과 함께 이제 퀴즈식으로 인공위성 궤도를 돌아가는 거를 체험하는 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새롭게 이제 코딩을 똑같이 해야 되는데 한번 다시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웬만한 블로그 혹시나 시간이 부족하시거나 이러면은 학생들이 체험을 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블로그 조립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면 이거 완성된 걸 못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완성 블로그를 올려놨는데 다 업데이트가 안 돼서 어느 정도는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 받으셔서 혹시나 안 되는 애들은 블로그를 이제 찾는데도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했던 것처럼 떨어뜨려서 애들에게 있는 거 그대로 조립하는 걸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확장을 눌러주셔야 돼요. 확장을 눌러주셔서 나노보드를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클릭을 하시고 뒤로 가기 누르면 이렇게 나노보드가 블럭이 생겨요.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블록을 한번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첫 시간에 1, 2차 시는 이 인공위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제 3차 시부터는 조립을 하고 그 다음에 센서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꽂았던 BME 280에 대해서 할 건데 여기 보시면 핀이 어디 갔지? 자, 우리 엔트리랑 똑같이 조립을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 확장 블럭에 가셔서 선택하시고 추가된 나노 블럭에 프로그램 시작 혹시 찾으셨나요? 한번 장치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여기 보시면 충전 포트와 나노보드 포트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나노보드에 꽂으셔가지고 PC랑 연결하셔야 돼요. 자, 배터리는 충전을 여기 보면 저희가 리튬 배터리가 있어요. 완충하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사용 기간은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코딩 전에는 연결하실 때 여기 보면 리튬 배터리를 전원을 켜시고 전원을 파워 버튼이 지금 파워 버튼과 셋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 파워 버튼을 찾으셔서 한번 켜 보시겠어요? 자, 그러면 센서에 불이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혹시 그 뒷사캔에 들어가셔서 제가 완성 블록을 올려놨어요. 그거 지금 제가 하나하나 조립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그걸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 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블록 코딩 밑에 블록 있습니다. 블록 이거를 다운받아 주세요. 자, 블록들이 혹시 확인하셨을까요? 여기 보시면 우리 BMI 실습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습 1 한번 열어볼까요? X, Y, Z 말고 온도, 습도, 기압, 고도 측정. 더블 클릭하셔도 열립니다. 네, 앞에 게 그러면 2개가 열리기 때문에 앞에 걸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블럭이 열렸을까요? 네, 저는 안 열리죠. 지금 제가 프로그램이 안 열려서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지금 이게 안 열려서 PPT로 대체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제가 보면 그 실습 파일을 지금 제가 못 열어봤는데 이 코드랑 똑같을까요? 자, 이 코드를 똑같으면 연결을 하셔서 여기 장치 검색에 포트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네, 연결하시면 이렇게 포트 이름이 뜹니다. 그런 다음에 장치 업로드 하기를 누르셔야 돼요. 그럼 업로드 중입니다 라고 쭉 뜰 거예요. 업로드 100% 혹시 뜨신 분? 네, 옆에 업로드 있습니다. 장치 연결하셔야 됩니다. 장치를 먼저 연결 후 네, 여기 연결하셔서 장치 업로드 네, 연결이 안 되나요? 이거 이거예요? 네, 컴 뜹니다. 숫자. 네, 했는데. 네, 포트 눌러. 컴이 안 떠요? 컴이 안 떠. 아. 여기 X 눌러봐. X 누르고 우리 설치했는데. 네. X 누르고 설치했거든요. 네. 여기 이거 설치했거든요. 여기 다시 한번 깼다가 꼈어요. 파워도 온 되셨나요? 이쪽. 이거 다시 한번. 여기 말고 보드에. 아, 보드에 꽂으셔야 됩니다. 충전 포트에 꽂으면 연결이 안 돼요. 보드에 꽂으셔야 됩니다. 자, 보드에 연결하셔서 장치 업로드 누르면 쭉 100% 뜰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업로드가 다 되었으면 옆에 코드를 한번 눌러주세요. 코드. 그러면 시리얼 창이 뜰 겁니다. 여기에서 연결을 해야 되면 밑에 USB 포트를 눌러주시면 지금의 온습도가 다 나올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요 밑에 USB 포트 여기 코드를 누르셔야 됩니다. 다시 이 코드 눌러서 밑에 USB 포트가 떠요. 네. 그러면 지금 이 BME 280 센서가 온습도 센서가 지금 실내의 온도, 습도를 다 측정해서 시리얼 모니터에 다 뜨는 거예요. 지금 혹시 안 뜨시는 분 계실까요? 네. 자, 여기 보시면 먼저 연결을 하시고 장치에 업로드 하신 다음에 코드를 누르셔야 이 창이 뜹니다. 이 창이 뜨면 이제 밑에 USB 포트를 여기에 눌러주셔야지만 연결이 되고, 그런데 지금 계속 데이터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연결을 끊지 않는 이상 계속 올라가니까 나 이제 그만 보고 싶다 하면 여기 연결 포트를 끊어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 시리얼 창이 안 뜨신 분 계실까요? 다 되었나요? 자, 수업을 하실 때는 제가 PPT에 이 블럭 하나하나 설명을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하나하나 같이 조립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친구들과 이제 재밌게 수업을 진행을 하려면 얘를 원래는 이제 그 네오픽셀이랑 다 연결을 해서 불 나는 거랑 무지개로 바뀌는 거랑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그거 넘어가고, 여기 보시면 파일에 자, 여기 보면 습도 다 있으시고 여기 보면 네오픽셀 실습도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실습 2
우리 BME 280 실습 2 코드를 한번 열어보시. 이건 이제 종료하고 아니면 열기를 해서 이 파일을 열어주세요. 실습 2 파일을 열어주세요. 네, 실습 2. 자, 여기 위에 파일 열기를 누르셔서 실습 2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2 파일 있어? 열었어? 자, 열으셨나요, 혹시? 열으셨으면 파일이 여기 보면 이제 픽셀을 사용할 거예요. 저기 보면 지금 이제 불이 들어왔죠. 선생님 한번 불빛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픽셀에 불이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혹시 지금 습도가 어느 정도로 측정되어 있나요? 지금 여기에 습도 숫자 한 번만 수치를 32면 37? 7? 그러면 수치를 지금 낮으면 빨간불, 정상이면 파란불 이렇게 뜨게끔 되어 있으니까 수치를 조절하셔서 습도에다가 불어보시면 나의 입김이 들어가서 습도가 변하면서 LED가 변환이 될 거예요. 네, 여기 그쪽에 보시면 지고 여기 센서 부분에 살짝만 보시면 돼요. 살짝. 그러면 습도가 좀 변화돼서 불빛이 바뀝니다. 이거 잠시 멈춰 주시겠어요? 엄청 빠르게. 그대로 불러온 건데. 그대로 불렀어요? 다시 혹시 업로드를 하셨어요? 잘못됐나? 업로드 멈추나요? 이게 2번이요. 2번 잠시만요. 네. 아까 거는 잘 읽어 들었는데. 아, 그런가요? 제가 쉬는 시간에 좀 봐드려도 될까요? 네. 빨간색 뭐 여기서 네. 이거에서 바꾸라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열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31대니까 여기 수치를 좀 바꿔주시면은 색깔이 바뀔 수 있도록.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바뀌었거든요. 색깔이 바뀔 수 있도록. 네, 네, 수치를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내 온습도를 확인하신 다음에 습도가 높았을 때 바뀔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벌써 수업 시작한 지 1시간이 돼서 10분 쉬었다가 할 건데 혹시 안 된 부분 있으시면 제가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10분 정도 쉬겠습니다. 아까 전에 열심히 부시고 습도 할 때 불도 바뀌는 건 내 친구들이랑 같이 해보고 자이로 센서까지 제가 하고요. 프로그램 이제 전반적인 거 뒷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오늘 저희 이 교구 대표님께서 와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구의 그 핵심이 통신인데 GPS도 잡고 실제 GPS를 연결받아서 우리의 위치, 고도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통신도 서로 무선으로 통신이 내가 여기 캔 위성에서 또 받는 거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어가지고 우리 대표님께서 도와주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자이로 센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이제 그 다운로드 받으신 거 보면 자, 자이로 센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보시면 BMI 실습 2의 위성을 뒤집으면 이란 게 있어요. 한번 그걸 열어보실까요? 저기 또 불이 막 들어오네요. 네. 이거는 RGB 같은 경우에는 연결과 상관없이 불이 계속 켜지니까 내가 이거 끄고 싶다면 나중에 그 블럭을 보시면 밝기 설정이 있어요. 0으로 하시면 꺼집니다. 지금은 앞에 게 계속 돼 있어서 불이 막 번쩍번쩍 할 거예요. 네. 여기 보면 센서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똑같이 연결하신 다음에 업로드를 꼭 해주셔야 돼요. 업로드를 하시고 USB 포트 연결을 누르신 다음에 한번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 색깔이 바뀔 거예요. 지금 시간이 걸려? 아니요. 업로드 중인가요?
네. 네. 센서가 엄청 작동을 잘하죠. 뒤집으면 색깔이 바뀌어야 됩니다. 네. 잘 되죠? 잘 됩니다. 네. 네. 자, 다 한번 뒤집어 보셨을까요? 지금 선생님도 막 이렇게 하고 계신데. 자, 다 해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저는 이제 이 센서 부분, 지금 여기 보면은 저희 센서가 기울기 센서랑 온습도 센서랑 통신 모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진행을 하는 건데요. 이제 뒷부분은 저희 대표님이 해주실 거고, 여기 이제 10차시 부분이 제가 프로젝트를 위한 워밍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은 캔 이성만 지금 조립하신 거고, 나중에 이제 수신부를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친구들이랑 키트 조립하는 것까지 나와요. 그래서 조립 다 완성된 상태에서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10차 시에는 이거 슬라이드를 10차 시에는 이제 데이터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제 데이터 수집 과정을 공공 데이터나 통계 놀이터라는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엑셀 파일 또는 구글 시트로 열어서 내가 필요한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뺄 것 빼고, 나는 최근 월 평균의 기온을 데이터를 받았는데 나는 최근 걸로 하고 싶다. 보통 몇 년 상관 이렇게 나오는데 한 2년 정도를 빼고 이렇게 하고 싶다 하면 그 부분을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시각화를 합니다. 거기 엑셀에 보면 이제 그 차트 부분이 있어요. 그거 누르면 그래프 시각화를 진행하고,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어떤 게 문제인지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하는 걸 한 차시에 가볍게 넘어가고요. 하는 방법을 익혀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12차시는 아이디어 톤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아이디어를 도출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가 수집할 데이터를 고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만의 미래 인공지성을 만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위성을 만들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센서로 이 데이터를 수집할 거야 라는 걸 팀별로 상의를 해서 이거를 정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인공위성이야 이렇게 자기들이 PPT로 우리가 학생들이 이제 제가 템플릿을 따로 공유를 할 건데, 거기 보면 템플릿에 PPT가 만약에 학교에 지원이 안 된다, 캔바가 안 된다 하면 그 종이를 뽑으셔서 학생들에게 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PPT가 있거나 캔바로 가능하다 하면 이제 학생들이 간단하게 생각을 넣고, 그런 다음에 같이 인공위성에 대한 이름을 또 정할 거예요. 이름을 정하고 나의 이 미래의 인공위성이 하는 일까지 다 정해서 발표 시간을 갖고 피드백 시간을 가지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까지 프로그램을 총 1차시부터 12차시까지 한번 훑어드렸고요. 이 캔 위성이 제일 중요한 게 통신이라고 했잖아요. 이 캔 위성에서 데이터를 주면 그 수신부에서 받는 거 저희 대표님께서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한번 박수로 대표님 박수로 한번 와주시겠어요? 네네네. 되나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충청도 미래체험 선생님들 여기서 제가 뵙게 될 줄을 몰랐는데, 작년에 제가 충주 쪽에 한번 갔었습니다.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파이썬 하러 갔었죠. 네, 맞습니다. 그 제품, 안 그래도 저희 충주 쪽 선생님 생각났었어요. 저희 제품이 이제 이 영진 에듀 회사에서 저희 컨텐츠를 디세스하게 이렇게 또 해주셔가지고
일단 선정이 됐는데 사실 이 컨텐츠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선생님들 딱 봤을 때 난이도가 쉬워 보이진 않으시죠? 네, 난이도가 조금 쉽지는 않지만 그리고 쉽진 않지만 학교에서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프로젝트화하는 컨텐츠가 많지 않아요. 그냥 있는 거는 뭐 스마트홈이나 사물 인터넷, 뭐 스마트팜,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인데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우주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이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 강사님 이거 준비하실 때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근데 이제 저희 회사 제품을 선생님들께서 나가서 수업을 하셔야 되고, 수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 수업이 산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딱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참고로 제가 있는 회사는 인천에 있습니다. 인천에 있고, 제가 인천 AI 융합센터라는 인천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그곳에서 저희가 실제로 지금 매일매일 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학생들은 이 수업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선생님들 일반적인 센서 수업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 상당히 재미없습니다. 어렵고 애들이 이게 뭔 말인가 안 들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이 돼버리면 흥미도가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제 교환을 아마 제가 아직 못 봤는데 우리 강사님께서 만드신 교환에 보시면 이게 바로 저희가 캐니성에 대한 이제 이렇게 센서로 들어가시는 부분을 바로 하시지는 마시고 먼저 우리 친구들에게 우주과학에 관련된 부분을 좀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이제 물론 이 교환도 참고를 하시고 제 거를 좀 참고로 지금 계속 수업하고 있는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방향을 좀 잡으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학생들하고 수업을 할 때 뭐 우주에 관련된 그냥 알아두면 쓸모없는 우리 알쓸자 말잖아요. 그런 지식에 대한 부분을 좀 퀴즈 약간 뭐 아이스 브레이킹 식으로 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뭐 우리 친구들 우주에 관심이 있나? 그러면 애들 당연히 초등학생들은 남학생들은 우주 관심 있어요. 여학생들은 관심 없어요. 딱 나눠져요. 그러면 우주에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친구들 관심을 안 갖는데 사실 우리 미래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은 우주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이게 너무 길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알아두면 좀 좋을 기본적인 상식적인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뭐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이 어디에서 쏘았을까부터 아이들한테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학생들이 아는 애들은 말을 할 거고 초등학생은 거의 모릅니다. 근데 중학생부터는 답이 나와요. 알더라고요. 그래서 막 나오면 뭐 러시아 그러면 러시아가 쏘았더니 이번에 누가 셈을 내서 쏘았을까? 그러면 애들이 미국이요. 당연히 나와요. 그럼 미국이 이제 쏘았는데 미국이 쏘아올린 건 언제 무엇을 쏘았을까?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겠죠? 이게 바로 이 캐니성을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흥미도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뭐 이성에 대해서 애들하고 얘기를 하면 뭐 스푸트니크 1호가 세계 최초 이성 1호야. 그럼 미국이 쏘아 올렸어. 그 다음에 익스플로러로 쐈는데 그러면 러시아가 우리는 또 쏠 거 하고 또 쏴. 미국이 또 쏴. 미국 러시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오면서 인공위성이 발전이 되고 있죠.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 쏘아 올릴까? 이런 얘기를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 쏘았냐? 인공위성에 대한 자료를 조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저희
그 내용이 여기에 전혀 지금 앞부분에서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좀 어려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참고로 흐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합니다. 저희가 하는 수업은 12차시면 페이퍼 조립까지 데이터, 인공위성과 기지국이 데이터를 받는 것까지 다 가능한 수업이에요. 그래서 12차시면 저희는 드론에 이송 띄워가지고 데이터 받는 것까지 다 진행을 했어요. 바로 조립이 들어간 게 아니라? 네, 바로 네, 맞습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이게 최종은 아닌데 좀 앞에서 좀 다뤄주고 지금 약간 흐름이 약간 시작되는 부분만 제가 조금 참고를 드리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좀 다루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이론적인 이제 아이들하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러면 우리별 1호를 우리나라는 최초로 쏘아 올렸는데 그때는 우리나라 기술로 했을까 안 했을까? 그러면 학생들은 당연히 우리나라 기술이 아니라 애들도 알아요. 이때는 우리나라 기술이 아닌 다 도움을 받아서 쏘아 올렸다. 그런데 그게 그 시작으로 해서 우리 인공위성의 발전에 대한 부분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얘기하는데 10분도 안 걸립니다. 10분도 안 걸리고요. 퀴즈를 혹시 맞추면 젤리 하나씩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러면 애들이 분명히 인공위성 얘기할 때 누리호가 나올 거란 말이죠. 누리호가 나왔는데 그때 우리가 인공위성에는 누리호가 없어요. 그럼 누리호는 왜 없을까? 라고 애들한테 물어보면 인공위성과 로켓은 다르다. 누리호는 로켓이고 우리별 1호는 뭐 무궁화호 이런 거 천리안호 이런 거는 다 인공위성이다. 그럼 인공위성과 누리호의 차이점도 잠깐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그냥 인공위성이라는 거 전혀 개념이 없는데 그냥 센서 뭐 온도 받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인공위성이 왜 필요한지 미래 국방 우리 미래 기술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이성이 뭐냐? 이제 우리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달을 이성이라고 하는데 달이 돌고 있는 길을 궤도라고 하고 이성 궤도. 그럼 이걸 인공적으로 쏘아 올려서 인공위성 궤도에 장착을 시키는데 그 인공위성 궤도는 한 종류가 아니라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 저궤도에 있는 인공위성은 무슨 일을 하고 중궤도에 있는 건 무슨 일을 하고 저궤도에 있는 건 무슨 일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궤도에 있는 거는 날씨 데이터. 우리 친구들 오늘 아침에 날씨 보고 온 사람. 그럼 물어보면 애들이 날씨 알겠죠? 그러면 우리 친구는 날씨 어디에서 봤어? 뭐 TV, 핸드폰 말하겠죠? 그러면 핸드폰에 들어오는 날씨는 정보는 어디에서 받아온 걸까? 그럼 기상청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기상청에서는 그 정보를 어디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줄까? 당연히 인공위성에서 받아서 온다라는 가정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저궤도, 중궤도, 고궤도에 대한 부분에서 데이터, 저궤도는 날씨에 대한 정보를 아는 거고요. 중궤도는 위성, 방송이요. 우리 텔레비전이 이성으로 받는 수신되는 거 있죠. 이 전파 받아서 위성으로 방송 통신을 하는 거. 그 인공위성이 중궤도에 있습니다. 그럼 고궤도에는 뭐가 있냐면 선생님들 많이 사용하시는 GPS가 있어요. GPS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내비게이션을 활용하는 거는 고궤도에 있는 인공위성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선생님들께서 확실히 잡히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저궤도에 있는 거는 좀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실 수 있으면 최근에 우리 얼마 전에 산불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났었죠. 그죠? 그 산불이 난 이 상황을 인공위성에서 촬영해서 우리한테 보내준 자료입니다. 이런 것도 애들하고 한 번씩 보여주면서 인공위성이 쉽게 우리 생활 속에 있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GPS도 마찬가지예요. GPS에 대한 중요한 부분은 사실 선생님들 GPS
잘 쓰고 계시잖아요. 이 GPS는 미국 겁니다. 미국에서 미국 위성 항법 시스템인데 미국에서 너희들 이거 쓰지 마 라고 해서 차단을 해버리면 저희는 옛날처럼 지도책 펴고 질 찾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도 아이들하고 얘기해주면 좋아해요. 특히 이 과정은 초등 심화 과정이죠. 그죠? 네,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자, 이런 GPS, 그러면 미국이 못 쓰지 마라고 하면 우리 못 쓰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만의 GPS가 필요하다. 그걸 KPS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KPS를 사실 지금 인천에 있는 인하대학교에서 개발을 하고 있다.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GPS와 KPS가 결합을 하면 지금 GPS는 20m의 그 오차 범위가 있는데 KPS와 융합을 하면 10cm 이내로 좁아진다. 그러면 바로 내 자리를 바로 잡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 KPS와 GPS가 기술이 발전이 되면 자율주행도 그 다음에 드론 배송 시스템도 확실하게 더 잘 되겠죠. 인공위성이 왜 우리에게 뭘 주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강사님이 구글 어스 이치 찾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치를 한번 구글 어스에 가서 찾아보고, 그럼 실제 인공위성이 내 이치를 찾나?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이치를 찾아줍니다. 이렇게 찾아주면 아, 내 이치 이도값이 이치값이 여기 나와요. 여기에. 근데 그러면 이 메모를 좀 해놔야 되겠죠? 내가 있는 위치 메모를 해놓고 실제 이제 캐니성 우리가 들어갈 때 그 인공위성이 내 캐니성의 위치를 잡나? 그걸 하는 게 GPS 센스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 이제 이런 부분은 나중에 또 스타링크라는 부분 또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스타링크는 저궤도에 올리는 인공위성이에요. 스타링크에 이 일론 머스크가 엄청 많이 쏘아 올린다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인공위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터넷이 빠르게 전송이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원래 인터넷이 빠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공감하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아이들은. 그렇지만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인터넷이 다 사용이 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별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이나 이런 데는 아예 인터넷이 들어오질 않아서 인터넷으로 하는 수업을 아예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이 들어오는 시간 오후 뭐 5시 정도면 들어온대요. 그럼 그 시간에 애들이 모여서 인터넷으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환경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스타링크가 왜 필요한지 이런 얘기도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많은 내용을 다 뭐 하셔도 되고 아니면 좀 나눠서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사실 그러면 인공위성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이 정보를 주는지에 대한 개념을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인공위성이 전파를 쏴서 기지국에서 그 전파를 받아서 증폭시키겠죠. 그러면 증폭된 그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GPS 어떠한 이런 부분들을 통신, 핸드폰 쓰는 거, 인터넷 쓰는 거 이런 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인공위성이 안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은 공유한 자료에 아마 없었던 걸 수도 있어요. 아, 있었는데 저작권 생각해서 해석하셔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인공위성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안에 이렇게 생겼다. 센서, 데이터, GPS 뭐 이런 것들이 다 카메라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이런 인공위성을 실제로 지금 만들어 볼 수는 없으니 우리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인공위성은 이런 거다. 그래서 캐니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면 이런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 인공위성의 우리 교육용으로 우리가 인공위성이라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 장착되어 있죠, 이미. 자, 이미 여기 다 들어가 있는 센서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아이들이 이거는 꽂을 일이 필요 없습니다.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조립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조립 하나하나 하시고 여기 우리 이성에는 핵심이 이겁니다. GPS와 이겁니다. HC12 통신 센서예요. 통신 센서.
GPS 센서, 통신 센서. 그리고 나머지 온도, 습도, 고도, 기압은 그냥 우리 평상시에 스마트팜에서도 온습도 센서 많이 쓰잖아요. 그거 똑같은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다른 점, 얘는 영하가 돼요. 영하 측정이 돼요. 근데 우리가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온습도는 영하가 측정이 되지 않아요. 얘는 영하까지 다 측정이 되는 센서고요. 그리고 이 통신 센서는 선생님들 블루투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블루투스는 어느 정도 거리 떨어지면 끊기죠. 그죠? 근데 얘는 한 1km까지 통신이 됩니다. 꽤 1층에서 제가 50층까지 통신했을 때 데이터가 들어오는 걸 확인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공위성을 헬륨 풍선에 띄워서 올리기도 했어요. 올려서 데이터를 받았어요. 그러면 하늘에 떠 있는 인공위성이 우리한테 보내는 과정을 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실에서 하기 때문에 이걸 띄울 수는 없어요. 띄울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학생들하고 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보시면 또 이제 이렇게 해서 조립을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프로그래밍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아까 우리 강사님이 보여주셨던 그 저희가 실시간에서 로켓이 쏘아 올려서 지구 궤도에 안착하는 그 과정 봤잖아요. 그걸 이제 초등학생들이니까 이 마인드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좀 약간 친숙하게 연습한다 생각하면서 그 컨텐츠를 만드시는 거예요. 코딩을 해서. 그러면 인공위성이 궤도에 안착을 해서 뭐 무사히 안착했다라는 통신을 주고받은 걸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부터 우리 여기 강사님이 하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바로 센서로 가지 마시고 실시간에서 한번 그냥 로켓 발사해서 궤도에 진입시켜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하는 거 애들 상당히 좋아합니다. 꼭 그거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다음에, 그럼 이 인공위성이 지금 궤도에 돌아서 막 돌고 있는데, 저 인공위성이 우리한테 지금 뭘 보내줄까? 라고 하면서 저희 캐니성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캐니성 그 위성에서 온도, 습도, 고도, 기압을 우리한테 보내주는 거를 받아보자 라고 하면서 인공위성이 측정하는 온도, 습도, 고도, 기압 이걸 한번 어떻게 측정하는지 보자 라고 하면서 센서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마인드 플러스로 들어오셔가지고 하나 뭐 BMI 온수 습도 한 다음에 자이로 한 다음에 방금 또 하셨던 뭐 내 이성이 뒤집어지면 경고적으로 빨간불을 켜준다든지 다시 옳게 돌아오면 뭐 파란불이 켜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센서 이제 코딩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GPS는 우리가 실내에 있으면 저 있는 인공위성은 우리를 못 잡아요. 실내에 있으면 못 잡아요. 이 센서를 못 잡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희는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 창가에 이렇게 막혀 있으면은 당연히 또 못 잡습니다. 창가에 최대한 바깥에다가 노트북과 GPS를 이렇게 같이 내놔요. 캐니성을. 그러면 처음에는 쉼표 막 이렇게 들어와요. 제가 교환에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들어오냐면요. 네,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쉼표. 왜냐면 인공위성이 캐니성의 GPS 위치를 못 잡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잡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잡히는 순간 GPS 센서에 빨간불이 켜져요. 켜지면서 이렇게 숫자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숫자와 아까 우리가 구글 어스에서 잡았던 그 위치값을 비교해보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정말 인공위성이 내 얘를 잡네? 라는 걸 아이들이 알겠죠. 이 부분도 아이들이 상당히 신기해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GPS는 사실 실내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뭐 12차시 동안 잠깐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게 가능하다 하시면 좋고, 아니면 GPS는 생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엑셀로 저희가 데이터를 받는 게 먼저였어요. 엑셀로 데이터를 받아서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 온도, 습도, 고도, 기압의 데이터가 쭉쭉쭉쭉 들어와요. 엑셀에. 이 플랫폼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받아서 엔트리에 가서 데이터 분석하고 시각화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말 잘하는 애들일 경우에 하시는 거고, 이제 이 온도, 습도를 시리얼 모니터에 찍는 거죠. 저희 아까 하셨죠? 온도, 습도 들어오는 거. 찍은 다음에 그럼 핵심이 뭐냐? 그러면 온도, 습도 들어오는 거 그거 확인하고 끝났어요. 그럼 이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통신이 핵심인 컨텐츠라고 했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스프링 달려있는 HC12 통신을 가지고 위성과 기지국이 통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예요. 이거를 개념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선생님들하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들 인공위성 다 노트북에 연결하시고 마인드 플러스 다 연결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세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어떠한 암호를 보내면 그 암호가 선생님들한테 들어오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 항상 보시면 제가 여기에 지금 제 마우스 움직이는 거 보이죠? 아이들하고 여기를 클릭해서 보실 때 네, 이게 선생님들 그게 있으면 안 돼요. 선생님들 캐니성 이런 거 수업하실 때 캐니성뿐만 아니라 우리 이런 피지컬 컴퓨팅을 활용하실 때 노트북에 포트 연결을 하실 때 우리 이 젠더 있죠, 이거 연결 허브에다 사용하시면 인식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다이렉트로 포트에 꽂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 바꿔드렸는데 그게 바뀐 건가요? 아, 네, 포트 고장. 포트 문제 아닐까요? 케이블이 네. 아니라? 이거 바꿨어요. 그래요? 네, 이거 바꾸니까 저도 선생님들 여기 연결하시면 저희는 CH340 장치 드라이버를 사용한 아두이노 나노예요. CH340. 근데 기지국은 FT232일 겁니다. 기지국에 있는 나노와 인공위성에 있는 나노가 섞이면 안 돼요. 바뀌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공위성에는 CH340으로 하시고 기지국은 FT232여도 상관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CH340으로 연결하신 다음에 이제 실시간에서 저희가 코딩을 다 하고 넘어오시잖아요. 이렇게 이걸 만들고 들어와서 이제 그 데이터 받아보자 라고 해서 업로드로 넘어오게 한 후에 나노 잡으신 다음에 이제 뭐 센서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통신을 해볼게요. 통신이라는 거는 선생님 이렇게 돼야 돼요. 컴퓨터에서 나노, 나노에서 센서, 센서에서 나노, 나노에서 컴퓨터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그죠? 세 개의 단계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3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나노에서 컴퓨터에서 나노와 통신하는 건 시리얼 통신이라고 하잖아요. 시리얼 통신을 해서 우리가 보죠. 그 값을 시리얼 모니터에서 확인하죠. 그러면 뭘 확인하냐면 센서에서 들어오는 값을, 센서에서 바로 컴퓨터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노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노에 가서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같이 선생님들. 시리얼 포트 전송 속도 잡으시고 9600으로 잡으신 다음에 여기에서 확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확장 가시면
기능 모듈에 가보세요. 기능 모듈. 기능 모듈에 가면 저희가 이 엠블럭이나 엔트리가 아닌 이 마인드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 시리얼 포트. 얘 유일하게 블럭형에 있는 라이브러리가 이 마인드플러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를 사용한 거고요. 그리고 마인드플러스가 센서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뒤로 가시고 여기 기능 모듈에서 자, 시리얼 포트 RX-TX로 가져와야 되겠죠. 근데 저희 PCB 그 캐니성 보드에는 3번, 5번으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값 또한 전송 속도 잡아줘야 되겠죠. 잡아주시고. 자, 그러면 계속해서 뭔가 이제 주고받아야 되니까 저희가 무한반복 가져오신 다음에, 자, 만약 두 개를 가져올게요. 자, 만약 나노 시리얼 포트에 뭔가 데이터가 있어. 그러면 그 데이터를 어디에서 받아오는 값을 여기 나노에 찍어라고 하는 거니까, 자, 나노에 가서 시리얼 포트에 읽을 데이터가 있습니까? 얘를 가져오시고요. 자, 그러면 나노에 데이터가 있으면 얘를 찍을 거고, 그러면 또 소프트웨어에 있는 시리얼 데이터가 있으면 이렇게 두 개를 가져오겠죠. 그죠? 나노와 센서 데이터가 있습니까? 부분을 준비를 하신 다음에 자, 나노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는 어디에서 가져오는 데이터냐면 시리얼 포트, 소프트웨어에 있는 시리얼에 있는 걸 가져오는 거겠죠.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에 있는 거는 또 나노에도 전송이 되는 거니까 얘 또한 나노에 있는 시리얼 포트 문자열 출력 이렇게 가져오셔야 되겠죠. 이렇게 두 개 가져오세요. 자, 여기에 우리가 값이 데이터가 들어오면 바꾸기를 하게 돼버리면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선생님들께 우리들 호를 보내요. 그럼 가로로 우리들 호가 찍혀야 되는데 우리들 호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보기가 불편하니 바꾸지 않기라고 해야 됩니다. 바꾸지 않기. 자, 그러면 이대로 하면 당연히 헬로만 들어올 거예요. 헬로만. 근데 헬로가 아니라 센서에서 들어오는 거, 나노에서 나가는 거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저희 센서에서 들어오는 값은 문자로 들어오는 게 아니죠. 뭘로 들어오죠? 숫자로 들어오잖아요. 숫자로. 그죠?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소프트웨어에서 읽을 데이터도 그 다음에 나노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도 이렇게 두 개가 있죠. 되셨나요? 자, 얘 또한 이 둘이 주고받는 들어오는 데이터는 숫자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산에 가시면 여기에 숫자를 아스키 문자로 바꾸기라는 블럭이 있습니다. 자, 얘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으시고, 자, 센서에 들어오는 데이터를 누구한테 주고받아요? 나노. 그럼 또 나노에 들어온 데이터는 소프트웨어에 들어오는 데이터.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되셨으면 지금 얘를 이제 업로드를 하세요, 선생님들. 업로드 하실 때 중요한 점. 이 HC12라는 센서는요, 채널 값이 똑같아야 돼요. 선생님들하고 저랑 통신이
주파수가 똑같아야지 통신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라디오를 들으려면 그 주파수 맞춰야 되죠. 얘 또한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여기 보드에 보시면 이게 좀 느려가지고 제가 잠깐만요. 이 부분이요. 여기 셋이라고 있는 부분이 있죠. 셋이 있는 부분을 ON으로 켜야 됩니다. ON으로 켜놓고 네, 다 ON으로 돼 있어야 돼요. 채널을 먼저 확인할 겁니다. 선생님들하고 저랑 주파수가 맞는지. 자, ON으로 된 상태에서 이 코드를 업로드 하세요. ON이 된 상태에서 업로드 하시고, 자, 이 시리얼 창을 좀 넓게 이렇게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대문자로 AT라고 입력을 하세요. 자, 우리 삼지창 찍어야죠, 삼지창. 그래서 입력할 때 얘들아 여기 해야 된다라는 거 얘기해 주셔야 되고, 자, 한 다음에 선생님들 여기에다가 대문자로 AT 커맨드를 해서 OK라는 게 받아져야 돼요. 얘가 안 돼요. 오케이. 받으셨죠? 자, 그러면 선생님들 AT 플러스 RX 합니다. RX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RC034로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 뭘로 되어 있나요? 001로 되어 있죠. 그러면 제가 바꿀게요. 자, 바꾸는 것도 선생님들 아셔야 되니까 이제 아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강사와 학생들하고 주고받고 한 다음에 이 부분이 학생들이 이해가 됐다면 내 위성과 기지국을 연결할 거라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애들이 다 똑같으면 해킹이 되는 거잖아요. 누가 보내는지 모르게 되죠. 그래서 번호를 주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해서 채널을 쭉 바꿀 수 있게 번호를 부여한 다음에 그 번호로 바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들 한번 같이 바꿔볼게요. 자, 선생님들 여기 RX를 지우고요. RX를 지우신 다음에 대문자로 C 숫자 0, 그 다음에 제가 33번이니까 선생님들 33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보내기 하세요. 자, 그러면 오케이 C033 됐나요? 네, 그러면 선생님들이랑 저랑 이제 주파수가 맞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 선생님들 혹시 사용하시고 학생들한테 가져가시는 거 아니죠? 이거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거죠? 맞나요? 몰라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혹시 모르니 001로 한번 또 바꿔볼까요? 보내기. 그러면 오케이 C001로 다 기본 세팅 값이에요. 기본. 자, 001로 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은 다 채널이 맞게 됐어요. 그러면 선생님들 이 스위치를 이제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이 스위치를 오프를 합니다. 다 꺼주세요. 채널을 바꿨으니까 셋을 다 꺼야 됩니다. 다 껐나요? 네, 그러면 한번 시리얼 모니터 창을 확인해 보세요. 제가 보내는 값이 제가 보내볼게요.
아, 네, 잠깐만요. 제가 보내볼게요. 보내기. 들어오나요? 들어오죠? 이게 그럼 선생님들도 보내보세요. 입력해서 보내보세요. 들어오죠? 이게 주고받고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근데 저랑 학생들하고 이걸 뭘 하냐면 초성 맞추기 게임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초성을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초성을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가지고 친구들이 뭐 인공지능을 예를 들어서 초성을 보냈다. 그럼 거기에다가 보내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아주 잘 되죠, 선생님들?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되면 채널 바꾸시는 거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애들한테 각자 개인 채널 번호를 부여해서 그 채널로 바꾸라고 한 후에 이제 인공위성은 됐으니까 인공위성에 선생님들 샌드 코드가 있겠죠. 교환해 보시면 이제 이거는 채널을 바꾸고 확정이 된 부분이니까 이제 선생님들께서 또 알아야 되는 부분, 이제 저희가 기지국은 따로 이렇게 기성 실드가 나갑니다. 기성 실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OLED에 데이터를 이 기지국 또한 보시면 이렇게 통신 센서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위성과 기지국이 똑같은 게 하나씩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두 개 채널을 바꾼 다음에 여기는 GND, 셋이라는 센서의 셋이라는 부분을 교환에 다 있어요. GND에 꽂아서 채널을 바꾼 후에 통신을 할 때는 또 GND를 빼야 돼요. GND가 두 개가 꽂혀요. 그게 교환에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꼼꼼하게 잘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근데 학생들하고 사실 기지국까지 가시면 좋겠지만 못 가시면 그냥 이렇게 주고받는 상황에서 이 데이터 들어오는 거 있죠. 그것만 그냥 시리어 모니터에 출력하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전송하기, 데이터 전송하는 거 있죠? 아마 코드 다 있을 거예요. 데이터 전송을 하는데 얘가 전송 코드입니다. 전송 코드이고, 예, 함수 너무 블럭이 기니까 그냥 함수로 정의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러면 기지국 수신 코드는 이게 수신 코드예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 코드를 좀 잘 보신 다음에 그거를 여기 모니터에 온도, 습도가 얼마큼 들어오는지를 보시는 거죠. 학생들한테. 그러면 뇌 이성이 C를 모니터에 통신하는 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목적은 기지국하고 같이 하셔야 돼요. 이게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희 컨텐츠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선생님 여기 잘 들어오네요, 그죠?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셋을 끄지 않고 GND에 꽂아놓고 안 돼요. 센서 불량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제가 지금 한 3,000개 정도의 그 통신 센서를 다 측정을 해봤는데요. 네, 불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불량이 많은 센서가 아니란 얘기예요. 선생님들께서 이 개념이 확실하게 쓰시면 전혀 문제없이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 만든 컨텐츠는 사실 고등학생들 세특 사항의 프로젝트 하나라도 만들어서 대학교 잘 가라고 만든 컨텐츠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 우리 이거 초등학생들하고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블럭형으로 그냥 또 만든 거예요. 원래는 텍스트형으로만 있어요. ESP32로 텍스트로만 있었는데 이제 초등을 원하셔서 블럭형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초등이나 고등이나 따로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저는 이 학생들하고 가끔 이것도 합니다. 컵 던지기 대회. 자, 컵을 왜 던지냐면 인공위성이 일정하게 돌면서 이동하는 걸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잘 움직일까?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이들하고 이런 놀이도 해요. 이 교환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컵 던져서 컵을 구기지 않고 구멍이 이렇게 뻥 뚫려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멀리 던질까?
이걸 학생들한테 연구를 하게 하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구기지 않고 뚫려 있는 상태에서 멀리 던지는 방법을 찾겠죠. 그냥 던지면 바람이 쏙 빠져버리니까 멀리 안 나가요. 그럼 어떻게 멀리 나가느냐? 옆으로 굴리면서 하면 많이 나가요. 그러면 인공위성도 그런 원리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실상 이 인공위성은 캔셋 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있고, 이 통신하는 거 우리는 1km 이상 된다고 했잖아요. 1km 정도 된다고 했죠. 근데 캔셋 대회는 400m 정도까지만 뛰어서 데이터 받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 대회가 사실상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 부분 빠졌네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프로젝트를 또 확장을 시키려면 우주 쓰레기에 관련된 부분도 또 활용해서 그 부분도 학생들하고 프로젝트화 시키시면 됩니다. 우주 쓰레기 어마어마하게 지구에 우주에 우리 인공위성의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선생님도 혹시 승리호 영화 보셨나요? 승리호? 그 남자 나왔었잖아요. 네, 송중기. 그 영화가 이 우주 쓰레기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번씩 얘기도 해주고. 이게 사실 우주가 생소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무 개념 없이 이거 그냥 불 켜고 온도 측정하고 하면 의미 없는 수업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좀 다뤄주면서 재미있는 수업을 꼭 완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선생님들? 네. 선생님 여기 아까 기지국하고 여기 위성하고 통신하는 거 네. 연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 사실 이 보드는 손댈 게 없죠. 이미 다 세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셋이라는 부분이 항상 ON으로 켜 있어야지 채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ON으로 켜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채널을 바꾼다 해도 통신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셋을 ON으로 켜 놓고 채널을 바꾼 후에 채널을 바꿀 때 이 코드죠. 이 코드를 한 다음에 AT 커맨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두 개 주고받는 거? 요거 통신 모듈이 2개 들어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똑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요것도 이 아두이노에 연결을 해서 하는 거예요? 이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사실 컴퓨터는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건 하나죠.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를 한 명은 기지국, 한 명은 위성. 그렇게 시켜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한번 보면 기지국 친구들은 교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이제 위성을 들고 있는 친구들은 밖에 나가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가 기지국에 들어오겠죠. 네, 그렇게 해서 하는 수업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선생님들께서 초등학생들하고 이동을 하면서 하기에 힘드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럼 굳이 GPS는 안 잡혀도 여기 한 명은 있고 그냥 조금만 이동해도 값이 조금 변하니까 변한다는 그런 부분만 좀 참고해서 학생들하고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한 명은 기지국, 한 명은 위성 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한 명이 기지국, 위성 두 개 다 할 수 있어요, 사실. 할 수 있는데 선생님들 아마 머리에서 스팀이 나실 수도 있어요. 학생들이 거기에서 너무 헷갈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2인 1조, 마지막 활동은 2인 1조로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랑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 것 또한 하고 난 후에 2명씩 짝을 지어서 서로 암호를 주고받게 하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도 하시고. 그 아까 통신 채널이 00이라고 033인가 바꿨는데 그 짝꿍끼리만 그렇죠. 우리 너희들은 1번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애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 0번부터 1번부터 100번까지 있어라고 했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번호를 잡아서 해. 그러면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기 3번, 저기 3번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번호를 부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C0. 네, C0하고 뒤에 바꿀 숫자 2개.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세 자리. 그럼 두 자리인가 보다. 그죠? 앞에는 0이 들어가 있는 그렇죠. 앞에 C0은 절대값이고, 예, 절대값이고. 네, 맞습니다. 0, 1, 0, 2, 0, 3, 3, 3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C0하고 이거 설치신 거니까 그 GPS 오차가는 그 20m 이내에 아니면 어디까지가 1km, 1km. 1km. 그러니까 제가 1층에서 50층 건물에서 해봤으니까 1km 되겠죠. 네, 그 정도는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센터는 4층 건물이거든요. 그럼 저희가 있는 2층에서 한 명은 4층에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올라가게 하고 저희는 받는 거죠. 그래서 GPS는 못 잡지만 온도, 습도는 들어와요. 온도, 습도, 자이로 이건 들어와요. GPS는 우리가 실내에 있기 때문에 못 잡혀요. 고도값이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변해요. 애들한테 올라가면서 애들이 일부러 온도 막 불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변화된 값도 들어오고. 네. 그리고 고도가 사실 고도가 우리 아까 선생님들 고도 측정하는 거 보시면 저희가 있는 고도 값이 다 달라요. 제가 있는 2층은 보통 522 정도의 고도 값이 나와요. 그러면 4층에 있으면 고도 값이 좀 다르게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있는 위치가 0이 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값을 또 코드에 다 있습니다. 네, 코드에 그냥 그게 여기 보시면 자이로 여기 있네요. 여기 제가 그때 있는 위치가 저는 355였기 때문에 그 값을 빼주세요. 500이 나왔다. 그러면 빼기 500을 해서 설정을 하면 내 위치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위치에서 올리면 값이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또 혹시 이해되셨나요, 다? 아까 선생님들 사실 제가 뒤에서 이제 물론 짧은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이걸 다 하셔야 되니까 강사님 준비하신 건 많고 해야 될 건 많고 하니까 빠르게 해보시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흐름을 전혀 못 잡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아무래도 좀 강사님이 준비를 하셨지만 그래도 한번 흐름을 제가 말씀드린 게 좋겠다 싶어서 네,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혹시 궁금한 사항 다 해소가 되셨을까요? 기압값에서 왜 0.0이 아, 걔는 여기 보시면 헥토파스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0. 단위 압력값 단위예요. 예. 단위가 0.01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선생님들 저희 기압 교실에서 기압 잴 일이 뭐가 있어요? 예, 기압은 굳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고도까지만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이거 선생님들 정말 좀 고급진 컨텐츠예요. 되게 지금 위쪽에서는 되게 좋아해요. 학교 고등학생들은 엄청 이거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초등학생들 영재학급 동아리 애들 하는 것도 이거 되게 좋아하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사실 피지컬 컴퓨팅 맨날 스마트홈, 스마트팜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부각시켜서 하셔야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피지컬 컴퓨팅 하듯이 하시면 재미가 없어집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거 활용할 때 메이크업 코드 사이트가 있잖아요. 메이크업 코드요? 메이크업 코드 사이트 네네. 할게요. 네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 코딩 기반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을 활용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마인드 플러스를 썼는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블럭형에서는 유일하게 센서와 통신하는 블럭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노잖아요. 이 마이크로비트가 아니라. 그죠?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근데 사실
저는 실시간에서 그 궤도 진입하는 컨텐츠 하시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메이크 코드보다는 얘가 더 나으실 거예요. 예, 학생들은 훨씬 이걸 더 쉽게 받아들이니까. 네, 웬만한 우리 이쪽은 잘 모르겠는데 위쪽은 애들이 엔트리는 기본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블럭형을 어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네, 맞습니다. 받는 사람만 보여요. 네, 채널 주파수 번호예요. 주파수 번호. 여기 보시면 제가 이 코드 올렸잖아요. 이 코드를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까 AT라고 했었죠. AT AT라고 해서 확인을 했잖아요. 통신을 할 거야. 오케이. 나 준비됐어. 라고 받은 상태에서 플러스 RX를 하시면 내가 지금 현재 몇 번의 번호가 연결되어 있는지가 나옵니다. 여기가 나와요. 그죠? 자, 그러면 바꾸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 RX 지우고 C 숫자 0 그 다음에 뒷자리 두 자리를 바꿔요. 4로 바꾸겠다. 그러면 여기에 4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시 RX 해볼까요? 4로 바뀌었는지 볼까? 그러면 RX 해서 보시면 4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AT 플러스 RX AT RX 지우고 C 0 그 다음에 바뀔 번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센서도 잘 들어오고요. 그래서 아마 애들 좋아해요. 일단은 제가 지금 저희가 4월부터 캐니성 수업을 본격적으로 들어갔거든요. 초등학생 애들. 반응이 되게 신기해하고 좀 어려워는 해요. 왜냐하면 센서 블록을 하는 거라. 그래서 그렇지만 예, 반응은 좋으니까 선생님들 좀 즐겁게 수업을 해주세요. 즐겁게. 어렵지 않게 즐겁게. 알겠죠? 우리 충주 쪽에 있는 선생님들 안 그래도 한번 찾아가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저희 이거가 지금 경상도 쪽에 포항에서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포항고등학교에서 대구에서 포항에서 그쪽에 이걸 뭘 하나 봐요. 그래서 이걸 되게 많이 진행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때 충주 선생님들 생각나서 아 충주도 한번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통대학교 그때 그 교수님 명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연락을 해야 되나 고민을 했었어요. 아무튼 선생님들 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나요? 네. 아무튼 이 교환 우리 강사님 열심히 만드셨는데 그 앞부분 조금 퀴즈 타임 갖다 좀 넣으시고 네,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 할까요? 저는? 네, 수고하셨습니다.